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요즘 연일 위기론을 끄집어내고 있지요.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앞에 가혹한이라고 붙였을 정도예요. 반도체 연구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여기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술을 빨리 개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을 현장에다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부를 향한 어떤 삼성의 노력, 현장 경영의 노력, 그리고 위기감에 대한 조성, 뭐 이런 형태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현장 경영을 나서니까 나 현장 경영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반도체 연구소를 나흘 만에 2번이나 방문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나흘 만에 2번 방문할 정도면 반도체 위기도 이게 현실성이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고 나름 해설해드린 것을 종합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 문재인 정권에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위기가 있는 거다 하고 느끼게 된 그 느낌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위기는 무조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입니다. 누가 하늘의 태양이 하나일 건가의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 다툼에서 핵심이 지금 첨단 기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이 반도체가 되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면요, 미국이 독주 체제고요. 삼성이 그 뒤를 따라가는,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체제에다가 대만이 그 뒤를 따라가는 이런 구조에 중국이 갑자기 부상한 거예요. 갑자기. 세계시장 점유율도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죽이지 않고는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모든 게 먹히게 생겼어요. 먹히게. 그러니까 미국은 우방이라는 이유, 뭐 그런 이유로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야, 중국에 제대로 협력하지 마 하고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쪽에서도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어딘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삼성은 어딘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거의 절반가량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실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직접 수출이 37.9%입니다. 그리고 간접 수출, 홍콩을 통해 수출하는 액수가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가 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미국이 야, 중국을 선택하지 말고 미국을 선택해 했을 때 삼성이 예 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요. 중국도 지금 회의와 협박이 난무합니다. 중국의 하웨이, 여기가 이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야말로 삼성전자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서 통신칩 공급해달라. 그리고 하이실리콘이라고 이 하웨이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반도체 생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한 것으로. 일단 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회유와 협박이 워낙 세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대만은 굴복했어요. TSMC 같은 회사는요, 예 하고 미국의 말을 그냥 들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짓습니다. 120억 달러 들여서. 지금 삼성에게도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지만 더 투자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삼성이 지금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구속에 대한 그런 위기감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요. 평택사업장에 10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사업장에. 이게 문재인 정부가 리쇼링이라고 해서 국내 공장, 해외 시설, 국내 유턴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겠다 하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 무리하게 이재용 부회장은 평택 공장에 10조를 투자하기로 이미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를 쉽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요구가 계속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투자는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위기 자체가 삼성에게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미중의 패권 다툼이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업체들의 약진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약진.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중국에 YMT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126단 이미 개발했다고 해요. 개발했다고. CX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D램을 개발했다고 난리가 치고 신제품 곧 출시한다고 난리가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 SMIC라는 회사예요. 여기는요. 벌써 세계 5위 파운드리 업체까지 도달을 했고요. 공정 미세화를 위해서 지금이요. 자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금. 중국은요. 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70조가 넘게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무조건 삼성을 넘어라. 이게 중국의 과제고요. 적어도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는 삼성을 쳐부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요. 업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천인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인재 1000명의 아주 좋은 인재를 모아서 여기저기에다 집어넣어 주는데 반도체에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달러 자금 이걸 가지고 또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떨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달러만 해도 전 세계 1등으로 갖고 있어요. 세계 공장이라고 해서 전 세계 공장이 중국에 몰려가서 제조하면서 말입니다. 싼 인건비로. 중국은 그동안에 자본을 축적했죠. 그 자본을 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첨단 기술 유럽의 공장, 미국의 공장, 일본의 공장 막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봐서는 뜨거워라 하게 된 거예요. 유럽도 지금 중국이 산다 그러면 맞고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 그 정도의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이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저들이 또 물량 공세를 하게 된다면 LCD 사업처럼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LCD 이제 생산 안 합니다. 조만간. 완전히 다 철수했어요. 중국 1등이에요. 이제 LCD. 그만큼 중국이 자금을 가지고 밀어붙인 덕분에 게다가 물량을 가지고 쏟아낸 덕분에 덤핑한 덕분에 우리는 박살났습니다. 반도체에서 그렇게 안 난다고요? 납니다. 반도체에서도. 중국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기업이 무너지지만 안 하면 돼. 싸게 파는데 왜 안 무너지느냐? 정부가 뒤에서 자금을 재주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일자리는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일자리는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이런 중국의 어떤 인해 전술식에 게다가 자금까지 폭탄처럼 쏟아붓는 상황에서 과연 삼성 반도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삼성의 두 번째 위기상이에요. 두 번째 위기상. 세 번째는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도 삼성은 2030이라고 했죠. 2030 계획이라고 2030년에 전 세계 1등 하겠다 하고 선언해서 여기다 투자 엄청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인데요. 이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입니다. TSMC 대만입니다. 54.1%예요. 54.1%. 삼성전자 15.9%입니다. 15.9%. 1분기입니다. 미국이 7.7%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데가요. 예. 대만의 또 다른 업체가 지금 7.4%죠. 예. 중국이 4.5%까지 따라왔어요. 4.5%까지. 예. 지금 보시다시피 대만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물량에서도 앞서고 있고요. 기술에서도 앞서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은 대만을 빨리 따라가야 돼요. 저들의 매출을 내가 가져와야 돼. 그래야지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도 1등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요. 영업도 기술도 지금 대만의 TSMC에 다 뒤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일단 기술이 안 됩니다. 기술이 지금 TSMC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시스템 반도체는 공정 미세화가 1등의 기술이거든요. 7나노급 공정 미세 기술 갖고 있는 데는요. 대만의 TSMC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5나노급 공정 미세 기술 물론 둘 다 기술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대만은요. 이미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미국에 120억 불로 투자해서 5나노 미세 공정 기술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잖아요. 예, 5나노. 지금 삼성은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공장에 대해서 지을 수 있을까 말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만의 TSMC는요. 3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아직 3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7나노, 5나노, 3나노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공정 미세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반도체 크기가 더 작아지고요. 거기에 넣는 저장량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작아지고 커지니까 이게 효율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술 면에서 지금 삼성은 아직 멀었다. 시간이 없다. 생존이 달려있다. 이 말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 말이 현실이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영업도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영업도 보면 아주 눈에 딱 드러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TSMC의 수주 소식을 들어보면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업체 5나노 공정에 제품을 수주했다. 이렇게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네덜란드 업체는 NXP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애플 A14 프로세서 생산에도 이미 수주를 했다. 퀄컴의 5G 모뎀 칩도 일부 5나노 공정에 생산한 걸 수주했다. 게다가 미국의 AMD GPU 생산 물량도 이미 TSMC가 수주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런데 삼성은요. 이제 겨우 퀄컴의 X60 모뎀 칩 수주했다. 이것도 TSMC와 공동 수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 정도 수주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업 면에서도 지금은 삼성이 딸리잖아요. 삼성이. 물론 이제 기술이 5나노 공정을 벌써 TSMC는 상용화, 제품 생산을 곧 한다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인데 아직 우리는 5나노 공정을 연말쯤 가야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수주량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기술 개발이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그렇게까지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삼성 반도체 입장에서는 위기예요. 위기. 예. 위기예요. 실제로 위기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중 무역 전쟁의 패권 다툼은 이게 우리한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다 중국 업체 약진은 지금 얼마나 앞으로 더 빠른 약진을 할지도 모릅니다. LCD만 하더라도 3년 만에 그냥 패권 다 뺏겼어요. 3년 만에. LCD 1등 3년 전에만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시장을 잡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 박살났어요. 초박살났어요. 반도체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 없거든요. 돈 엄청 쏟아 부으니까. 그래서 기술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직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기가 아직 한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그나마 자리를 잡아줘야지 되는데 그죠? 좀 어려워지는 그런 양상이라서 아쉽습니다.